휴전선에 근무하는 중령이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 차장 김현종인가 하는 예의 없게 생긴 그에게 문자로 이제 직보를 했다 그러죠. 그런데 이게 다행히 그 기자들의 망원경을 통해서 이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는 게 들켰단 말이에요. 이것이 들키지 않았다면은 지금도 아무도 몰랐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카메라에 들키지 않아서 몰래 몰래 숨기고 북한에 뭐 어선이나 선원들이나 또는 뭐 북한에서 요구하는 사람을 북한으로 추방했던 적이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도 많이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자 내용을 보면 이렇죠. 무슨 중령입니다. 오늘 15시에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북측으로 송환 예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에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서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입니다. 이번 송환과 관련하여 국정원과 통일부 간 입장 정리가 안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짓을 정말 국민들 모르게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 범죄죠. 그 공무원이 국가의 그 안위에 대해서 그 국민들에게 당연히 알려야 하는 것을 알리지 않은 것은 이것은 범죄입니다. 그 왜 얘네들이 이렇게 할까? 한번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11월 2일 동해상에 북한 주민 2명을 해군이 적발을 했고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으로 추방했다라고 하는데 2명을 정말 2명을 동해상에서 잡았는지 아니면은 그 죽었다고 하는 그 살해당했다고는 16명 이 사람들도 처음에 다 같이 잡았는데 그러니까 총합 18명을 잡았는데 16명은 한국 어딘가에 뿌려놓고 가고자 하는 대로 다 보내놓고 이렇게 살해당했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냐. 지금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가 말을 하는 거는요. 우린 정말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게 단순히 북한 주민이 2명이 이렇게 왔어. 그럼 얘네들이 조사 중이야. 그래서 북한으로 추방해야 돼. 이것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했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하는 말을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 하는 말을 우리는 사실일 거라고 우리는 동의해 줄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속였어. 속인 상태에서 국민을 속이려고 했던 자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김현철이가 북한 주민을 북한으로 추방했다. 이런 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2명의 북한 주민이 16명을 살해했다. 이것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금 문재인 주사파 이 좌파 정권 애들은 국민들에게 속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너무나 많아요. 국민들을 아주 우습게 속입니다. 이번에도 들켰지만 사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여기 이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 그러는데
정부가 속이는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예전에 그 흥진호가 북한에 납북됐다가 그때 내려온 선원들이 있었죠. 그때 이 선원들의 신체를 보면은 전부 다 얼굴을 가리고 신체도 굉장히 건장합니다. 북한 특수군 요원으로 보여지는 정도로 몸이 굉장히 날렵해요. 이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죠. 경찰이죠. 지금 이 경찰들이 이 흥진호 선원들을 태우기 위해서 버스에 태우기 위해서 차량을 가지고 온 정부 요원들일 텐데 이 정부 요원들 몸매보다도 흥진호에서 내려오는 이 자들의 몸매가 훨씬 날렵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진짜 선원들 몸매가 이렇게 날씬한 거는 전 처음 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사람들의 이름이 뭔지도 모르죠. 이때도 문재인 이 주사파들이 속였어요. 이때부터 북한 관련해서 전부 다 속이기 시작을 해서 지난번에 동해상에서 2018년 12일 자, 동해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죠. 이 독도에서도 한참 위에 올라가는 이 동해상 그 대화태 어장 뭐 이쪽 지역에서 북한 어선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북한 어선을 발견한 한국 해군 배가 갔더니 요 지역이 일본 그 해군이 일본 공군이 경계하는 지역이랑 엮여 있죠. 더군다나 여기는 한일 중간 수역이기 때문에 일본 비행기들도 여기서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날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한국 해군하고 그 일본 공군기하고 초계기하고 뭔가 문제가 이때도 갈등이 생겼죠. 그런데 이때 이 배에 타고 있던 그 북한 이 선원들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일본 쪽으로 백기를 잡고 도망가려고 하다가 한국 해군한테 잡혀서 그 다음 날로 북한으로 전부 다 갔어요. 끌려갔어요. 이때도 이게 조사도 제대로 되지 않고 북한으로 그냥 보내버렸다고요. 그 당시에 이 북한 선원들이 처음에 5명이 타고 오다가 3명은 먹을 게 없어서 뭐 죽었다 그러고 2명만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북한 평양에서 김정은 밑에 호위사령부 그 북한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다가 실패해서 배를 타고 일본 쪽으로 도망을 가다가 잡힌 건데 이것도 아마도 북한 평양에서 한국 해군에 연락을 주지 않았겠냐. 그래서 지금 북한에서 배 한 척이 도망을 갔는데 그 한국 쪽에서 그 배를 잡으면 북한으로 즉시 넘겨라 인원을. 그런 명령을 북한에서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한국 해군이 여기까지 가서 경계를 한다라는 것이 정상적이지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기억하듯이 지난번에 삼척항에 북한 목선이 들어왔는데도 한국 해군이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죠. 자, 삼척 항구로 들어오는 북한 목선도 발견하지 못하는 한국 해군이 한국 해안선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진 독도도 아니고 아주 저 끝에 일본 저 끝에까지 가서 북한 어선을 잡았다라는 게 그거 미리 정보를 받지 않고서는 한국 해군 실력으로 잡을 수가 없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때도 북한의 명령을 받고
기다렸다가 북한 어선을 잡아서 북한으로 넘겨준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 전부 속이고 있어요. 북한 어선과 관련해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솔직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 2명이 16명을 살해해가지고 뭐 어떻게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 이 16명을 살해를 했다면은 이 살아있는 2명은 뭐라고 국정원이나 통일부 공무원에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2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 16명이 빨갱이였다. 이 16명이 북한 군인이었다. 이 2명은 자기네가 살고 싶어서 귀순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당연히 살려면은. 분명히 2명 정도니까 입을 맞췄을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배에서 16명을 살해했다라는 것도 증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16명을 살해했는데 어느 지역에서 16명을 살해했는지 몇 날 며칠 몇 시에 16명을 살해했는지 그런 것들에 관한 자료가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 하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도 김현철이는 할 말이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초부터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려고 행동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뒤늦게 밝혀져서 이실직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김현철이가 거짓말을 또 한다고 해서 그것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검찰에서 특검을 구성해서 국정원이랑 청와대 안보실이랑 통일부랑 또 국방부랑 이런 데를 전부 다 해군이랑 이런 데를 샅샅이 다 조사해서 그 조사 결과 나오는 말이라면은 믿을 수 있지만 지금 이 사건을 은폐하고 국민에게 숨겼던 범죄자들이 통일부의 김현철, 청와대에 있는 안보실 차장, 그 다음에 국정원, 그리고 해군, 국방부, 정경두 얘네들이 다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믿을 수 없다. 얘네들이 하는 말이. 16명 살해를 여기서 했으면 여기 뭐 핏자국이라도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16명이. 피도 하나도 안 흘리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니면은 바다에 그냥 떠밀면은 바다에 빠진 선원들이 소리를 지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에서는 선원은 일반적으로 북한 군인입니다. 북한은 그 일반인 어부, 시민 어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어선들이 고기를 잡는 것은 그 부대의 수입원이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선들은 군인입니다. 그러니까 2명이 나머지 16명을 살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맞고 18명이 타고 왔다가 16명은 16명은 남한 어디론가 갔다. 얘네들이 갔고 그러니까 16명이 특수 간첩이 지금 한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흥진호 얘네들도 지금 어딘가에서 활동하고 있겠죠. 얘네들도 아주 의심스러운 애들입니다. 지금 한국에 이런 식으로 자꾸 배 타고 들어오는 간첩들이 무수히 많을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정말 많을 거다. 자, 이 배에 대해서
지금 통일부에선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그 범죄의 증거가 되는 이 목선을 깨끗이 소독했다는 겁니다. 피가 흘려진 걸 봐야 정말 얘네들이 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는데 다 소독을 했대요. 근데 소독한 이유가 뭐냐? 돼지열병 방역 절차 등 선박 소독 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배에 소독하기 전에 사진 체증을 했었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체증 작업도 없었답니다.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그냥 다 소독해버렸대. 돼지열병 방역 차원에서. 그런데 말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북한에서 돼지열병이 대한민국으로 넘어올 가능성 때문에 이렇게 소독을 했다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돼지열병이 넘어올까봐 그래서 방역 조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인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 배에 탄 것은 사람입니다. 돼지를 싣고 온 게 아니에요. 멧돼지를 싣고 온 게 아닙니다. 무슨 집토끼를 여기다 싣고 온 게 아니에요. 어떠한 동물도 없어요. 사람만 18명이 타고 왔어요. 그럼 사람 18명이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열병 방역했대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거짓말을 또 한 거야, 이게.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단서를, 문재인 이 주사파들이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 농림축산부 같은 데서 뭐라고 항상 얘기를 했냐면요. 자, 대한민국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에서 돼지열병이 발견됐는데 북한에서 넘어온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말을 했어요. 북한에서 돼지열병 넘어온 거 아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에서 넘어오는 거 아닌데 왜 북한에서 오는 배에다 대고 돼지열병 방역을 했냐.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인 거예요. 북한에서 열병 안 내려왔다는데 열병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자, 지금 대한민국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한 지역이 어디냐면 강화, 김포, 고양, 파주, 양주, 연천, 포천, 철원, 동두천 이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돼지열병이 있어서 방역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부터 북한에서 멧돼지가 휴전선 넘어와서 여기 돼지열병이 퍼진 거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북한에서 돼지열병 넘어왔다라는 거를 숨기기 위해서 농림축산부가 그런 적 없어 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은 이번에 목선 타고 2명이 내려왔을 때 돼지열병 방역하기 위해서 했대는데 동해안으로 이쪽 부분으로 저 배를 납포해서 데리고 들어왔겠죠. 그럼 배에 돼지열병 방역을 했다면은 그 배가 들어오는 그 항구 주변에도 돼지열병 방역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중에 조사를 했는데 이 배를 끌고 오면서 이 배가 들어왔던 항구 주변 지역에 그쪽에는 방역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 말도 거짓말인 거죠. 돼지열병 방역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깨끗이 청소하긴 했는데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깨끗이 바닷물로 청소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핑계를 댄 게 돼지열병 방역을 위해서
소독을 했다라고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야. 다 앞뒤가 안 맞아. 국방부 장관 김현철이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김현철이 생긴 게 이런데 얘가 이런 얘기를 했죠. 자, 북한으로 돌아가는 그 2명의 사람, 북한 주민들이 죽더라도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요놈이. 얘 눈을 보니까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일본 대화태 어장 여기에서 붙잡힌 북한 어선이 그 다음 날로 북한으로 압송당했죠. 그런데 여기서 납포된 북한 선원 2명의 인적 사항이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었죠. 이때도 그냥 북한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북한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도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쿠데타하고 넘어왔던 사람인지도 몰라요. 예. 김정은을 죽이려고 쿠데타에서 실패해가지고 배를 타고 남쪽으로 도망왔는데 한국 해군에 붙잡혀가지고 북한으로 끌려갔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그냥 보내주면 국민들한테 뭐가 저거 하니까 이제 걸렸으니까 이 자들이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이다. 이러고 김현철이가 갖다 뒤집어 씌우는데 김현철이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사건을 제대로 국민들이 납득하려면 검찰이 특검을 하던가 아니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하던가 해서 전모를 밝혀야 됩니다. 진실을. 얘네들 하는 말 하나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북송되는 그 2명의 선원이 그 판문점을 넘어가기 전에 그 맞은편에 있는 북한 군인 얼굴을 보고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죠. 이제는 죽었다 하고. 근데 이러한 이야기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는 몰라요. 거짓말로 갖다가 그냥 다 소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근데 이 사람들이 뭐 흉악범이라서 뭐 안대 쓰고 포박된 채 판문점으로 갔다는데 이 사람들이 흉악범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북한 김정은 죽이려고 쿠데타다 실패해서 대한민국으로 도망 내려온 그런 사람인지 누가 아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김현철이하고 청와대 안보실하고 국정원, 국방부 이런 애들은 전부 다 북한 김정은이 돌려보내라 샹. 그러니까 그냥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거는 사실이죠. 북한에서 돌려보내라 샹. 그러니까 대한민국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하수인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김정은이가 누구 돌려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되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런 게 진짜 나라입니까? 하나도 설득력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가 어쨌든 북한에서 사람이 넘어오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이 헌법 제3조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대한민국 땅을 밟게 되는 즉시 변호인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헌법 3조에 있는데 헌법 3조도 무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언론에 알려서 이 사람들의 생명에 관해서 다루어야 되는데 국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국회도 속이고 국민도 속이고 김정은
지령대로 이 주민을 북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있는 작자들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킬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김정은 지령만 내려오면 행동하는 애들이에요.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 정부에서 하는 말은 전부 가짜 뉴스, 지네들이 더 가짜 뉴스를 만든다. 정부는 이번에 모든 신뢰를 다 잃었습니다. 자, 얘네들이 하는 게 보면요, 국정문란이에요. 도대체 얘네들은 정부 그 운영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고 있습니다. 국정 능력이 있는지조차 얘네들 의심이 들어요. 헌법 수호 의지도 얘네들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자, 이번에 보니까 처음에 최초에 해군에서 그 북한 주민 2명이 있는 어선을 납포했죠. 그리고 데리고 왔죠. 최초 해군이. 그러면 해군 병사가 해군 군함이 그 북한 어선을 점거를 하면 누구한테 보고를 해야겠습니까? 해군 사령관에게 보고해야죠. 해군 사령관한테 가면은 해군 무슨 참모총장이라든가 글로 보고가 갔어야겠죠. 그러다 보면 합참에 보고가 돼야겠죠. 그리고 국방부에도 보고가 돼야겠죠. 이게 원래 그렇게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만약에 조사를 해서 해군이 이 어선을 11월 2일 날 딱 잡았는데 해군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합참 의장에게 차례대로 보고가 된 게 없어. 보고가 된 게 없고 잡자마자 청와대 안보실과 연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처음부터 북한 김정은의 지령을 받은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해군 병사가 동해상에서 북한 어선을 잡았는데 해군 사령관 참모총장에게 보고를 안 합니까? 당연히 보고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기록에 없다면은 보고된 기록이 없고 청와대에만 있다면 그것은 북한 평양의 지령을 받고 있는 거다. 이거는 여적죄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북한 주민 2명이 11월 2일 잡혀서 11월 5일, 아니 11월 7일 북한으로 추방을 당할 때 5일 동안 어느 부서에서 조사했는지 이런 것도 다 발표가 돼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청와대 안보실의 김현종이가 이것을 다 지휘하고 국방부 정경두 장관도 모르고 있었어요. 국정원도 힘이 없었어요. 통일부도 힘이 없었어요. 모든 거를 다 청와대 안보실 김현종이가 처리를 했는데 그거는 문재인한테 직접 보고를 했겠죠. 이것은 국기문란이죠. 정부의 시스템대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사조직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과 청와대 안보실을 통한 개인 사조직이 정부 내에 움직이고 있어. 그 정부에 다 매뉴얼이 있잖아요. 시스템이. 바다에서 잡으면 누구한테 보고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직속 상관에게 보고하는 게 모든 시스템인데, 아니, 군대가 모르고 있어. 군대가.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문재인 사조직이 점거해서 끌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사조직의 국정농단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북한 주민 추방하는데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에서 하냐. 국정원은 뭐하고 통일부도 뭐하고 국방부는 뭐하냐. 국방부는.
언론 공개 안 했죠. 이것도 지금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를 침해하고 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국방부는 몰라 이러고. 이것이야말로 지금 문재인이 국정농단의 주범이다. 국가 조직은 국가 조직에 의해서 그 시스템 하에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무시하고 문재인이 지 멋대로 쭈물럭쭈물럭 대고 있다. 이거는 심각한 국정문란이다. 문재인이 대한민국 정부를 다 성폭행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아. 국방부 완전히 그냥 유린하고 국정원 유린하고 통일부 유린하고 다 그런 거다 이게. 그리고 이 중령이 처음에 그 문자가 기자한테 발각돼서 이번 사건이 폭로가 되었는데 일선 중령이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직보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행위라는 거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다. 일선 부대장이 정권 수뇌부에 정보 제공을 했는지 아니면 정보 제공하라고 협박을 받았는지 그것도 밝혀야 돼요. 부대장이 자기가 출세하고 싶어서 정보 제공을 했다? 아니 일선 부대 중령이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 차장 김현종이 전화번호를 아냔 말이야. 대한민국이 그렇게 허술해요? 안보실 차장 전화번호가 그냥 인터넷에 떠돌아다닙니까? 그게 아니죠.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중령에게 명령을 내리고 협박을 했겠죠. 말 들어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말고 나한테 해라. 이렇게 국방부 장관을 흑껍데기로 만든 거죠. 이거는 중령이 협박당한 거다. 그러지 않고서 만약에 중령이 출세하기 위해서 청와대 안보실 차장에게 연락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말 당나라 군대죠. 이거는 국가도 아니야. 이거는 무슨 조직도 아니야. 그냥 사조직이야. 사조직. 아는 놈들끼리 끼리끼리 정보 주고받고 국정 논란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더. 자, 군 관계자들이 그랬다 그러죠. 상당히 부적절하다. 청와대에는 파견된 현역 군인들이 있답니다. 청와대에 현역 군인이 있는데 이 얘네들도 다 왕따 시키고 파견된 애들 얘네들 그럼 왜 파견 왜 된 거야? 그죠? 다 왕따 시키고 일선 부대장하고 청와대 안보실 차장하고 꿍짝꿍짝꿍짝 했다는 거야. 지휘 계통상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는 불륜을 저지른 겁니다. 이 안보실 차장 김현종이하고 이 중령하고 얘네들 무슨 똥꼬충입니까? 얘들 게이예요. 얘네들 둘이 이렇게 쿵짝쿵짝 잘 맞아요. 이상하죠? 예, 지금 나라 꼬라지가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아니 이렇게 가면은 아니 진짜 전쟁 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전쟁이 터졌다. 그러면 얘네들 어떡합니까? 김현종이한테 연락할 거 아니에요? 국방부 장관한테 연락 안 하고. 이게 진짜 전쟁이 터지면은 이거 지휘계통이 문란해져 가지고 말이죠. 얘네들 이거 제대로 할 수 있나 모르겠어. 예. 정말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요약을 하면 그렇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를 했습니다. 국민 몰래 이번처럼 북한으로 추방한 북한 주민이 몇 번 있었는지 이거 밝혀내야 됩니다. 이번만 들켰는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렇게 도망온 사람들이 북한 지령에 김정은 지령에 의해서 북한으로 넘겨준 적이 많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 한국 국민인데 이놈은 꼴 보기 싫어. 그 한국 국민을 북한으로 이런 식으로 넘겨준 적은 없을까? 가능하겠죠. 북한 평양하고 청와대하고 야 누구누구 넘겨. 그러면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반대로 남한에서 이놈이 아주 흉악한 놈인데 북한으로 추방할 테니까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좀 가둬줘 해서 넘어간 한국 국민은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가능하잖아요, 지금 다. 아름아름, 슬쩍슬쩍. 국민들을 진짜 속였어요, 5일 동안. 야, 이거 진짜, 국정조사 해야 되고요. 아니면 특검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겁니다, 이게. 예. 문재인의 국정농단, 국정유린, 예. 지금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자, 국방부, 통일부 장관 김현철이가 말로만 설명을 했지, 증거 제시한 사진이 하나도 없어요. 16명이 살해했다는데 16명 살해했다라는 증거가 없어요. 16명이 죽으면은 핏자국이 있어야 되는데 핏자국이 있었다라는 사진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이 배는 북한으로 보내주고 없어요. 깨끗하게 씻었고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대한민국의 통일부, 국정원, 청와대 안보실 얘네들이 전부 다 증거 인멸을 해버렸어. 말로만 해. 누가 믿어 이걸 못 믿지. 못 믿겠다. 문재인. 못 믿겠다. 문재인 주사파. 못 믿겠다. 김현철. 못 믿겠다. 통일부 발표. 못 믿겠다. 문재인이 하는 모든 말. 못 믿겠다. 김현철이 하는 모든 설명. 예, 못 믿겠다가 된 겁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야당에서 제가 만약에 자유한국당 당대표라면은 이거 가지고 문재인 물고 늘어질 겁니다. 내년도 총선이고 자시고 없어. 이게 엄청나게 이거 국기문란이죠. 자, 말로만 설명해. 없어. 증거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북한 명령, 지령에 따라서 대한민국 국정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야,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뭐 하시나? 유승민만 생각하나?